네, 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오늘 벌써 이제, 우리가 6주차 강의가 되네요. 원래는 이번 주차가 이제 7주차인데, 우리가 추석 연휴 때, 강의를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6주차가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그런 내용에 연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피부 장벽의 특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해볼까 합니다. 피부 장벽의 특성.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대부분 각질층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들이 어떻게 피부의 장벽으로서 또는 보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연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장벽. 예. 피부 장벽. 어떻게 정의를 갖다 내릴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 사실은 이제 돌담이에요. 돌담. 즉 외부와 집을 갖다가 집 안을 구별하는, 즉 차단하는 그런 이제 돌담인 것이죠. 저렇게 장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밑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베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어 있죠. 가려막은 벽 또는 둘 사이의 관계를 순조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장애가 되는 것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벽은 보통 그 정의를 갖다 이제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피부에도 이러한 지금 일반적인 장벽의 의미처럼 피부에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외부와, 즉 우리 몸의 외부와 그 다음에 몸의 내부, 세포 내부에 있는 그런 기관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자유롭게 어떤 것들이 교환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벽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피부의 경우에는 인체의 사람 몸에 있어서 최외측을 감싸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재생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면서 바로 장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돌담을 이렇게 담을 이제 표현을 해본 거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그림이 흑백이라서 잘 보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 위쪽 부분이 피부의 바깥쪽 그리고 안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바깥과 안을 갖다가 어떤 이제 차단을 하는, 예, 또 어떤 외부의 물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피부의 장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피부에 사실은 이제 그 장벽 역할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각질층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각질층은 바로 피부에 바로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피부가 우리가 이제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리고 이제 이 지질 성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그 표피층에, 표피층에 있는 이제 형태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각질층,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손이나 혹은 발바닥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제 투명층인 것이죠. 대부분의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별로 투명층이 아주 얇거나 거의 없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투명층, 그리고 과립층, 그리고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이제 표피층은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각질층이 주로 이 피부의 장벽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각질세포가 벽돌처럼 쌓여 있고 그 각질세포 틈틈이를 갖다가 간지질이라고, 세포 간지질이라고 하는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피부 장벽의 이제 핵심인 거죠. 피부의 장벽 역할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마치 각질세포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핵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고요. 핵이 없는 그런 이제 소기관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경우고요.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납작합니다. 그래서 각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러 층으로 퇴적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바로 그 각질층을 갖다가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저렇게 뭐 켜켜로 쌓여 있는 그것이 이제 각질층이고, 그 켜켜로 쌓여 있는 그 중간중간을 메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벽돌과 몰타르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브릭 앤 몰타르 구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사례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과자 중에서 웨하스라고 하는 거죠. 웨하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각질세포라고 하면 그 층 사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이 크림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바로 그 크림층이 세포 간지질, 세포 간지질이 아니라 세포들 사이에 있는 지질,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세포간 지질이 바로 이제 크림, 달달한 이제 설탕을 포함한 그런 크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벽돌처럼 되어 있는 각질층과 그 벽돌을 갖다 이어주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세포간 지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크게 세 개의 중요한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이런 형태의 세 가지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각질층과 세포간지질들이 어우러져서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앞에서 한번 잠깐 살펴본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각질층은 사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각질층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의외로 이 표피층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어요. 아랫부분인 기저층에서 이 세포들이, 기저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질 형성 세포로 성장을 해가지고 쭉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층에서 유국층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과립층, 그리고 투명층, 그 다음에 각질층까지 밀려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각화 과정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피부의 허물 벗기? 왜 그러냐면 이 피부라는 것이 끊임없이 재생이 되잖아요. 그쵸? 요 기저층으로부터 만들어지면서 밖으로 계속 밀려나고 위로 올라오면서 각질화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각화 과정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각질세포로 이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제 각질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각질세포층까지 오는데 보통은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2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고 이 각질층에서 머무르다가 그리고 각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세포가 만들어져서 각화되고 각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 기간이 보통 4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턴오버 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각화 과정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28일 또는 4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각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층에서 이제 세포의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각질 형성 세포. 요게 유국층, 과립층, 그리고 투명층을 거쳐서 이제 각질 세포, 각질층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질 세포로 점점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저 각질 세포 안에 있는 핵이 저 유국층과 가립층을 갖다 지나서 투명층을 거의 이제 지날 때는 핵이 이제 거의 이제 빠져가지고, 그 세포질에 이제 케라틴 단백질만 거의 이제 남아있는 상태로 딱딱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세포의 분화 과정을 우리가 각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턴오버 주기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한 대략 4주 28일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층에서 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네요. 각질층에서 이제 다양한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에 있는 그 각질세포와 그 사이를 갖다 이어주는 채워져 있는 세포간 지질, 세포간 지질이고요. 그 다음에 각질세포 끼리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뭐라 그럴까? 앞에서 제가 아마 철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각질 교소체예요. 교소체. 이 교소체가 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린선이라고 하는 마치 이제 비늘처럼 밖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고 비늘처럼 이렇게 이제 피부에 남는 그런 형태로, 고기 비늘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특징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 각질세포 자체는 자외선 차단 기능, 각질세포 자체는 자외선 차단 기능, 물리적 장벽 기능을 이제 하고요. 요 각질세포 그 사이에 있는 몰타르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투과 장벽으로서 어떤 항산화 장벽 기능을 하거나, 또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항균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포간 지질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갖다가 함으로써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질의 침투라든가, 또는 내부에 있던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어하는 그런 장벽의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이런 이제 피부 장벽을 만들게 되는, 피부 장벽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각질 세포가 이제 형성되는 이러한 것들이 완성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층판 소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한 15주 정도 될 때쯤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런 이제 피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층들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각질층을 갖다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은 한 16주 정도가 돼야지 이제 관찰이 되고요. 보통 한 23주 이런 형태가 되면 아직은 이제 불완전한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나타내다가 28주에서 한 30주 정도 돼야지 태아로서, 그래야 이제 피부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요 피부의 기능이 연약한, 그렇죠?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지만 출생 후가 되면 이제 태아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임신 기간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40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주 정도의 이제 거의 완전한 형태를 갖다, 피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를 갖다 이루고, 이제 30주에서부터 40주 사이에 그게 이제 좀 더 보완이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출산이 되면, 그쵸?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피부 장벽이 성인과 유사한 형태, 그런 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런 기능을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이제
태아의 경우, 뭐, 요거 이제 사진은 26주 차에 태어난 미숙아의 이제 구조라든가, 또 요거 30주 차에 태어난 미숙아, 이제 인큐베이터에 이제 있는 상태인데, 바로 요때가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요때 주의를 잘못 기울이면은, 근데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뭐랄까, 영아로서 이제, 자라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러한 이제 피부의 장벽 기능은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또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벽으로서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각질세포, 또 각질세포들을 갖다 이어주는 그 틈 사이를 갖다 메워준 세포간 지질, 그리고 각질세포들을 갖다 서로 연결을 해주는 철근과 같은 각질 교소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각질세포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NMF, Natural Moisturizing Factor,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세포간 지질은 앞에서도 잠깐 했던 것처럼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갖다 이루고 있어요. 바로 요 구조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라멜라형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라멜라형 구조로서 이렇게 지방산,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층으로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층을 갖다가 유상과 수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라멜라 구조를 갖다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각질 세포 안에 있던 다양한 물질들이 변화해서 아미노산을 갖다가 주성분을 하는 수용성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천연 보습인자로서 각질 세포 안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각질 세포들을 이어주는 세포간 지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여기 유리지방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리지방산은 조금 이제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자유지방산 좀 고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포간 지질 너무 중복이 되나요?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요소니까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세라마이드 또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콜레스테롤 중에는 또 아주 일부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15%,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5%.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제 화합물, 그쵸? 이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이제 그 화합물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바로 사실은 피부 방어 역할을 할 때, 장벽 역할을 할 때 각질층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담당하지는 않아요. 각질층 바로 밖에 진짜 공기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각질 세포로부터도 이제 분비가 된 지질, 즉 세포간 지질도 있지만 그러한 이제 세포간 지질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온 그런 지질과 또 우리 이제 지질 셈이 있잖아요. 지질선. 그 피부 내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온 그러한 이제 지질들 이런 것들이 같이 요 각질층 밖에 막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또 땀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제 땀, 즉 수분과 지질들이 같이 이제 유화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천연 보습인자 앞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바로 각질세포 안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각질세포 내 물질로서 그 안에 이제 지질은 세포 간 지질로 바깥쪽에 존재를 하니까 거기 지질은 없고요. 그래서 각질층의 중간층에 가장 풍부하게 이제 그 각질층 안쪽에 함유가 되어 있으면서 수분 유지가 가능한 그러한 그 우수한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이 NMF는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의 부산물, 또 젖산, 예, 그리고 우레아. 우레아가 뭐죠? 요소예요, 요소. 예, 우레아라든가 단당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천연보습인자. 그래서 이 천연보습인자는 예, 과립층에 있었던 요런 이제 과립층을 지나면서 예, 각질세포가 싹 그 안에 있었던 이제 각질층에 과립층에 있었던 NMF가 될 이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저 각질층에 싹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층을 갖다 너무 많이 이제 벗겨내게 되면은 수분이 막 증발을 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이 NMF들이 보습인자들도 같이 일부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그 장벽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천연 보습인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펩타이드 계열, 예, 그리고 소듐 PCA, 그리고 젖산,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요소라고 하는 우레아, 예,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이온들, 예, 땀샘으로부터 분비가 되어 있는 이제 이온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당류, 암모니아나 글루코사민, 예, 크레아틴, 그리고 기타 성분들, 이렇게 천연보습인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주로 이제 각질층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손상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리적인 손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가 이제 각질로 덮여 있잖아요. 제일 바깥쪽에. 그 피부를 그 각질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뭐 이를테면 셀로판 테이프라든가 테이프 같은 걸 붙였다가 이렇게 떼어낼 때 각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각질을 갖다 제거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이제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질러 가지고 그래 각질을 갖다 이제 떼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우리 목욕탕에서는 이제 때미는 수건, 이스테리 타월 같은 걸로 이제 밀어서 제거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 물리적인 제거라든가 이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화학적 제거 방법이죠. 유기용매라든가 아세톤이나 또는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질도 제거하고, 예, 또 아하라든가 파하, 예, 바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뭐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벽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지질 합성을 갖다 억제하거나 지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필수 지방산을 결핍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돼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다시 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